이번에 선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조선 말 흥선대원군의 우리 민족끼리 살겠다라는 시대착오적인 쇄국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낙오되었습니다. 그 결과 1910년 한일 병합이 되어 36년 동안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던 대한민국이 3.1 독립운동을 통하여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약 7,500여 명이 생명을 던졌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련은 볼셰비키 혁명 세력들과 김만겸 등을 이용하여 박헌영과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에게 공산혁명을 전수해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을 창당하여 공산주의 혁명을 시도하였습니다. 그의 신의주 사건으로 인하여 조선공산당 대표인 박헌영 이하 66명이 구속되고 37명이 수배를 받았으나 그 세력은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나라는 물론 말과 이름, 심지어 성까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미국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의 원자탄을 투하함으로 기적 같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정부 상태에 빠진 한반도는 어떠한 정치 체제를 선택하느냐를 놓고 미국과 소련, 민족 지도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논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고 김구는 중국 상해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귀국하기까지는 2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미군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 국내에 있던 박헌영은 이승만과 김구의 이름을 도용하여 1945년 9월 6일 전국에 147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고 무정부 상태 위에 정부 행세를 하였습니다. 박헌영이 일본인 명의의 적산과 토지 등을 강제 몰수하여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시행한다고 국민을 선동하자 남한 국민의 78%가 이를 지지하며 대한민국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조선공산당의 지배하에 들어갈 뻔하였습니다. 이승만은 유엔과 미국의 협조를 받아 1948년 5월 10일 선거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먼저 총선을 시행하므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박헌영과 남로당은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 폭동, 여수 반란 사건을 일으켰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좌우 합작을 주장한 미소 공동회의를 제압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대한민국 4대 건국기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틀 위에서 4.19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거쳐 전쟁으로 폐허된 대한민국을 재건함으로 민주화를 지나 세계 경제 10위권의 중심에 서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를 종교로 만들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유엔의 결의와 온 민족의 염원을 무시하고 1948년 8월 25일 북한 자체 선거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고 남한의 남로당과 공산주의자들을 선동하여 무장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11만 명의 병력과 240대의 전차를 앞세워 전면 남침하였습니다. 4일 만에 국군 4만 4천여 명을 살해하고 서울을 점령하는 등 이 땅에 500여만 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통제경제, 조중동맹을 선택했으나 79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인간이 살 수 없는 폐륜국가로 전락하였습니다. 그 후 79년을 살아오면서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건너온 주사파 일당들과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남로당의 잔당들이 연합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미국, 일본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자유동맹을 해체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함께하는 공산동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하려 하는 마지막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종북 좌파 사상을 가진 이들이 일어나 6.25 전쟁은 민족 해방 전쟁이고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시킨 원흉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해방 후 박헌영과 남로당의 목표였던 인민공화국 건설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등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그들의 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북 좌파 사상을 가진 대학 교수들과 정교조 및 학생들, 일부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이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하고 이제 대한민국은 미군을 철수하여 미국 없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극도로 확장되어 윤석열의 용산을 점령하고 해방 후 78%의 국민이 박헌영과 남로당에 속았던 때를 재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상처와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 국가 1년 예산에 달하는 400조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과 학교, 사회와 국가를 분열시켜 선진국가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므로 국가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마침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79년의 대한민국 역사로 입증된 것을 거울 삼아 더 이상 한국 현대사의 거짓 논쟁으로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박헌영과 남로당의 후예를 자처하는 주사파들은 자기 잘못을 역사 앞에 시인하고 참회하여서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된 1등 국가가 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주사파 일당들이 자신의 잘못된 주체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 속에 숨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방해하며 주사파 운동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당신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담약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통일과 세계 속의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속히 처벌하고 주사파를 척결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헌법과 4대 건국 기둥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진통이 있을 수 있으며 걱정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뭉쳐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국민소득 5만 불, 자유통일국가, 복지국가, 세계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